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코딩의 진심인 코딩광 진코 빵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로 책 증정 이벤트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이미지 처리와 컴퓨터 비전의 모든 것, 이미지 처리 바이블. 그래서 이 책은 파이썬으로 이제 오픈CV의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텐서플로우, 정확히는 케라스로 이미지 처리를 배우는데요.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분들께서 이것을 후원해 주셔서 빵영의 개발도상국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5명에게 이 책을 증정하려고 하고요. 이벤트 신청 링크는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명하는 섹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 들어있는 컵 안에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잉크나 물의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운동합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잉크 분자들은 서서히 퍼져나가 균일한 농도를 맞추게 되는데, 이를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의 정반대 과정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컵에 담겨있던 잉크 분자들이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길래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되게 재밌게 이 부분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CV를 활용하는 방법,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MLP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프로젝트로 건설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법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의 이제 이미지 분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엑스레이 이미지를 판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거의 55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마스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처리 바이블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들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최신 버전의 구글 콜랩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기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구글 콜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보면서 책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헬멧 인식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고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레이어를 쌓아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CNN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이학습이라고 하죠. 트랜스퍼 러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서 더 좋아지지 않는지, 정확도가 더 좋아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코드가 좋아가지고 예제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불러봐야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저자분이 올려놓으신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의 helmet.zip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언집, 압축을 풀어주면 이 폴더 안에는 이미지스랑 어노테이션스 두 개의 폴더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미지스에는 당연히 이미지가 저장돼 있을 거고, 어노테이션스에는 이제 어떤 부분에 뭐 헬멧이 있는지, 아니 헬멧을 착용했는지 착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라벨이 들어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벨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단은 라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경우 같은 경우 이 오브젝트들 안에 XML로 돼 있는데 이제 한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전부 다 헬멧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헬멧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한 경우가 아닌 거죠. 이 모든 오브젝트가 헬멧인 경우는 이제 안전한 경우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헬멧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운딩 박스라고 하죠. 헬멧이 있는 위치를 이제 네모로 표시해 놓은 이 바운딩 박스 정보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의 그 파일 네임도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만약에 불안전한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경우, 불안전한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야겠다, 이거. 안전하지 않은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멧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내려가 보면은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 네. 헬멧을 쓰지 않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라도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미지 안에 한 명이라도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위험한 경우라고 판단할 겁니다. 자, 그래서 헤드 막 그래서 헬멧 쓰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안전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라벨링을 해줄 건데 일단은 XML 파일에서 이미지 위치를 가져오는 이런 함수를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XML로 파싱을 한 다음에 요거의 파일 네임을 찾죠. 그 다음에 파일 네임 뿐만 아니라 이 오브젝트 안에서 네임들을 전부 다 포문을 통해 가지고 다 찾는데 만약에 이제 헤드나 펄슨이 있으면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0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라벨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은 danger라고 라벨링 할 거고요. 1은 safe라고 라벨링 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헬멧인 경우 아니면 헤드나 펄슨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는 danger.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리턴이 되지 않으면 그냥 1이 반환되는 안전한 경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및 라벨의 파일을 로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XML 파일을 전부 다 포문을 돌면서 XML 파일의 이 정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미지 파일을 오픈CV로 imread 읽어가지고 라벨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이미지는 리사이즈를 해요. 가로 224, 세로 224로 리사이즈를 해서 이미지 데이터에 어펜드 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와 라벨 데이터에 각각 이미지와 라벨이 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은 파이썬 리스트 형태인데 numPy 어레이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도 5000개고 그 다음에 라벨 데이터도 5000개라서 쌍이 잘 맞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벨 카운터를 한번 볼 건데 이제 1이 안전한 경우죠. 0이 위험한 경우고 안전한 경우가 3940개고 위험한 경우가 1060개.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그려보면은 약간은 밸런스가 안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조금 밸런스 맞춰주는 작업을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0은 danger, 그 다음에 1은 safe 이렇게 라벨링 해서 데이터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헬멧을 전부 다 쓰고 있으면 헬멧을 전부 다 쓰고 있으면 safe라고 라벨링이 돼 있고요. 헬멧 쓰고 있으니까 safe 라벨링 돼 있죠. 자, danger를 한번 찾아봅시다. danger 여기 있다. 네, 헬멧을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이상이 있으면 danger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현장들이죠. 다 실제 공사 현장들이고 여기서 헬멧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데이터 중에 90%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10%를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0.9가 트레이닝 데이터고 0.1이 테스트 데이터 9대 1로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255점으로 나눠줘요. 255.0으로 나눠져서 이게 0부터 1까지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원래 데이터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4500개고 테스트 데이터가 500개인데 인풋 데이터는 이미지죠. 그래서 224,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그냥 1000원짜리니까 여기가 비어있고요. 네,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채널이 맨 앞으로 가지만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채널이 맨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로 한번 실제로 CNN을 구성해 본 건데요. 모델의 시퀀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제 ad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레이어들을 쌓아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conv2d 레이어가 들어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conv2d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맥스플링으로 차원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한 블락에 conv 블락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4개를 conv 블락을 4개를 쌓아준 다음에 flatten 1차원으로 펼쳐줍니다. 우리가 1차원을 펼치는 이유는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러니까 dense 레이어를 붙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드랍아웃을 넣어서 오버피팅을 좀 방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덴스 레이어가 1024에서
드랍아웃 하는 부분 거치고 그 다음 댄스 1차원으로 추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면 0이냐 1이냐만 이제 추론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액티베이션이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 0에서 1 사이로 아웃풋이 나오는 시그모이드로 이렇게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다 이렇게 레이어를 쌓은 다음에 모델 서머리를 보면은 모델에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죠. 쭉 내려보면은 모델이 파라미터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700만 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약 217메가 정도 된다. 이런 이제 가벼운 모델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텐서플로우로 레이어를 쌓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진짜 직접 레이어를 쌓던 그 코딩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요즘에 뭐 트랜스퍼 러닝이 너무나 대세고 그 다음에 이런 레이어를 쌓는 코드를 잘 쓰질 않는데 직관적으로 쌓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케라스였거든요. 그래서 케라스가 옛날에는 텐서플로우용도 있었고 파이토치용도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한 2017년도였었나? 그리고 이제 모델을 컴파일을 해줄 건데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 다음에 로스는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매트릭으로는 이제 애큐러시랑 리콜이랑 프리시전, 그 다음에 AUC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델 체크포인트, 모델을 언제 저장할 건지를 이제 콜백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AUC를 보고서 이것이 가장 베스트일 때, 맥스일 때 저장하도록, 한 개만 저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델 fit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 넣고 밸리데이션 스플릿 0.2로 20%만 쓰게 해서 이렇게 밸리데이션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배치 사이즈는 32 좋고 그 다음에 20번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콜백도 모델 체크포인트 설정해 줬고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얼마나 걸렸더라?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뭐 10분, 20분 정도 걸릴 텐데 학습시키는데 이게 지금 애큐러시 기준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69%가 나왔어요. 근데 72%, 뭐 76% 조금 올라가더니 베스트 모델일 때가 AUC 기준이네. 이거 AUC. 어쨌든 간에 76.165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큐러시 기준으로는 한 80%의 정확도를 가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임의로 쌓은 그런 CNN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파란색이 이제 트레이닝 로스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지금 밸리데이션 로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장된 모델을 이제 베스트 모델을 불러와서 이걸로 프리딕트를 해가지고 이제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 해서 인계값을 정의해가지고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되고요. 이걸로 테스트 결과를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세이프를 이제 안전하다, 진짜 안전하다라고 맞춘 것이 369개고, 그 다음 데인저를 실제로 데인저라고 예측한 것이 28개. 나머지 것들은 이제 틀린 것들인데, 네, 조금 이렇게 많이 틀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 한 8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CNN 레이어를 직접 쌓아가지고 학습시켜봤고, 두 번째는 efficient넷을 사용해가지고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케라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애플리케이션스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efficientnet v2s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이제 이미지넷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탑 레이어들을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웨이트들 중에 이제 줄기 부분만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풋 쉐이프는 224, 3짜리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피처 익스트랙터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해내는 부분, efficient넷으로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추출해내는 그 부분은
학습시키지 않겠다. false, 학습시키지 않겠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뭔가 트랜스퍼 러닝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이제 efficient 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전처리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 90%, 테스트 데이터 0.1%. 정확히 말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70% 정도 오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한 20% 정도고 테스트 데이터가 10%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모델 시퀀셜 해가지고 아까 efficientNet V2S 모델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나온 걸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2D를 사용해가지고 1차원으로 펼쳐줍니다. 네, 플래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또는 글로벌 맥스 플링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나 이제 글로벌 플링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피처 익스트랙터가 7,7,1280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1280 채널 수만큼을 풀링을 하게 되죠. 1차원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드랍아웃하고 댄스를 또 붙일 수 있습니다. 드랍아웃, 댄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댄스는 1이고 노드가 1개짜리고 그 다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든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을 하는데 그냥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요, 러닝 레이트를 좀 조절시키기 위해서 보통 트랜스퍼 러닝 할 때는 러닝 레이트를 좀 낮게 만들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원래 10-3승이 기본 러닝 레이트일 텐데 요것을 이제 0.0005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이 학습률을 낮게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코드죠. 그 다음에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대로 쓰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도 똑같이 하고 모델 핏 해가지고 똑같이 학습을 시키면, 그래서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8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스트일 때 한번 보면은 이게 베스트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한 87% 정도로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조금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면은 학습 속도가 좀 더 빠를 뿐더러 정확도를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제 로스를 시각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혼동 행렬도 시각화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위쪽에서 요게 0이 데인저였고 1번이 세이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의 분포가 균일하지가 않죠. 언밸런스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클래스 웨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클래스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unsafe랑 safe 이 두 가지의 이 샘플의 수를 세 가지고요, 이 안전하지 않은 샘플에 적용할 가중치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안전한 샘플에 적용할 가중치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클래스 웨이트를 지정해 줍니다. 근데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0 같은 경우는 2.36의 가중치를 이제 갖게 되고 1 같은 경우는 0.63의 가중치를 갖게 돼요. 이 클래스 웨이트가 하는 일은 실제로 로스 펑션에서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스가 페널티를 입게 되는데, 이 페널티를 줄 때 0을 틀리게 되면 페널티를 좀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클래스 웨이트의 가장 이제 간단한 정의가 되겠고요. 0번을 틀리면은 1번을 틀릴 때마다 좀 더 많은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모델은 efficientNet의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해 가지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웨이트를 적용해서 또 학습을 시켰더니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78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막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로스도 이렇게 로스 그래프도 그려봤고 혼동 행렬도 이렇게 시각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진짜 수많은 예제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이렇게 충실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보고서 저도 굉장히 반했습니다. 이 구독자 책 증정 이벤트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용하셨다면 빵영의 개발도상국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 증정 이벤트로 받고 싶은 책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출판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